자, 계속 진행할게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린 이 그래프에 대해서 잠깐만 더 보면은요, 얘를 잘 보면은 우리가 여기 y는 3x 더하기 12 더하기 2라는 값이 있죠. 이게 지금 여기 레이블로 해서 y는 3x 플러스 2를 여기 출력하게 해줬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PLT 플러스의 xy의 레이블은 이렇게 집어넣어줘라, 이렇게 해준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x와 y, 자 x는 이 값들이고요, y는 이 값들입니다. 그래서 x 하나 마이너스 1일 때 y도 마이너스 1. 자,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y도 마이너스 1 되는 요 값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하나씩 0.1 단위로 x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y 역시도 1차 함수인 3x 플러스 1이라는 저 함수에 따라서 y값이 증가하니까 그 값들을 이렇게 화면에 찍어 본 거예요. 이렇게 쭉 찍어 봤을 때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그래프가 나타나집니다. 사실은 이거를 하게 되면은 요거 선 하나만 보여져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제가 요거를 좀 이렇게 지워 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실행시키면은 x, y 두 개에 대한 것만 나오고, 레이블도 지금 뭐 따로 출력하라는 명령이 없었으니까, 예,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x가 0인 부분, y가 0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x축과 y축을 화면에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줄과 이 줄,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을 제가 넣어줬습니다. 자, x는 x0로 뭐죠? 0으로 다 돼 있는 거죠. x0는 0으로 다 차 있는 게 30개 있는 겁니다. 자, x는 다 x0, y는 그때 y 값들이 다 있는 거죠. y 값들은 여기 마이너스 1부터 7.7까지 이걸 거고요. 그 다음 그거를 쭉 해주면서 k라는 이 k는 블랙 할 때 그 k입니다. BLACK.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 두 개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는데, 그냥 제가 화면에 좀 더 보기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두 개를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x는 다시 여기 0.1부터 2.0이 되기 전까지 0.1 단위로 증가하는 게 x 값이죠. x는 그렇게 증가할 거고요. 그때 해당되는 y 값은 다 0이 되게. 자, 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증가할 거고, 그때 y 값은 다 0이 되게. 그리고 얘를 플롯해 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쭉 직선으로 그어지겠죠. 이 아래쪽으로.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쭉 직선이 그어질 거고요.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쭉 직선이 그어지겠죠. x가 0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레전드는 요거를 레이블을 화면에 표시를 해줘라, 도표를 만들어서, 그런 뜻이고요. 그리드 지금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얘를 바둑판 모양으로 이렇게 그리드를 만들어 줄 거고, 전체적으로 보여줘라 라는 그런 명령이죠. 그래서 얘를 실행시키면 이렇게 레이블도 나오고, x가 0인 부분, y가 0인 직선, 그리고 y는 3x 플러스 2인 고직선 세 개가 이렇게 화면에 출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를 화면에 한번 그려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진짜로 우리가 하려고 했었던 거, 걸 해야죠. x1과 x2 두 개의 입력 값이 들어왔을 때 얘네들을 출력 값을 만들어주는 AND라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수를 만들 때는 df를 define 이걸 먼저 써주고요. 함수의 이름을 써주고 괄호 열고 안에 들어갈 매개 변수들을 써준 다음에 콜론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해주고, 지금 우리는 그냥 함수를 만들기보다는 퍼셉트론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조금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W1, W2, 세타라는 세 개의 변수를 우리가 만들었고요. 이 세 개의 변수에다가 0.5, 0.5, 0.7 이렇게 세 개의 값을 집어 넣어 주겠습니다. 자, 얘는요, 우리가 원래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할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W1은 0.5, W2는 0.5, 그리고 T로 시작하는 이 단어에는 0.7 이렇게 집어넣어라. 이렇게 해도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혹은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딱 한 가지만, 이 앞에 W1 앞에 W2 앞에 세타 앞에 여기 이 부분 지금 스페이스가 지금 보이시죠? 4칸 가는 거, 4칸 가는 거, 스페이스의 개수를 정확하게 받쳐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에러가 발생을 해요. 각각의 줄 앞에 띄워져 있는 그 칸의 숫자를 세워서 이게 똑같을 때만 같은 공간에 안에 있다고 파이썬 프로그램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로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은 여기서는 틀림없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이렇게 잘 만들어 주시길 바래요. 자, 줄을 잘 맞춰서 세워 주셔야 됩니다. 파이썬 언어는. 이 세 개는 우선 이렇게 지울게요. 이 세 개랑 밑에 이 한 줄이랑 똑같다고 했는데, 파이썬은 재미있게 다른 언어들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왼쪽에다가 여러 개의 변수들을 집어넣고 equal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오른쪽에 각각의 값들에 따라서 세 개의 값들 집어넣어 줍니다. W1이라는 변수에 들어갈 0.5, W2에 들어갈 0.5, THETA에 들어갈 0.7, 이걸 세타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들어갈 0.7 이렇게 세 개의 값을 만들어서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잠깐 계산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을 집어넣어 보죠. x1 곱하기 w1 더하기 x2 곱하기 w2. 자, 이렇게 해서 x1과 x2 두 개의 값이 들어오면 그 x1에다가 여기 w1이라고 하는 0.5를 곱해주고, 자, x2가 들어오면 x2에다가 w2라고 하는 0.5를 곱해서 이 결과를 더해서 tmp라는 변수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tmp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뭐하고 비교하냐 그러면 세타라는 값하고 비교를 해요. 세타는 0.7이죠. 0.7보다 작거나 같으냐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만약에 작거나 같으면 자, 우리가 AND 함수를 쓸 때 어떻게 썼었죠?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AND 함수를 쓸 때 우리가 어떻게 썼었죠? 두 개의 입력값이 있고요. 두 개의 입력값 중에서 둘 다 1일 때만 출력이 1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출력이 0으로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것이었죠. 둘 다 1일 때만. 자, 그래서 만약에 tmp가 x1과 x2에 대해서 w1과 w2를 곱해서 더해준 그 값이 세타보다 작으면, 세타는 이제 저희는 0.7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x1과 x2, x1은 얼마가 올지 몰라요. x2도 얼마가 올지 몰라요. 근데 둘 다 1이 들어왔다고 하면은 1 곱하기 w1 0.5가 되겠네요. 자, x도 1이니까 1 곱하기 w2 0.5. 그래서 0.5 더하기 0.5니까 tmp는 1이라는 값이 되겠죠. 이게 세타보다 작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주라는 거죠? 각각에 대해서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해주라는 거죠.
세타보다 작으면 작지가 않죠. 지금 자꾸 제가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자, TMP를 계산을 했어요. x1과 x2를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1과 1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TMP를 계산해 보면 1 곱하기 0.5, 1 곱하기 0.5니까 1이라는 값이 되죠. 1하고 세타를 비교를 했어요. 세타 1하고 세타 1은 TMP는 1이고요. 세타는 0.7이죠. 자, 얘가 1이 0.7보다 작거나 같다. 맞나요? 맞지 않죠. 그러면은 if문 요 뒤에 있는 이 부분은 실행이 안 될 거고요. 실행이 안 되고 넘어갑니다. else로 넘어가는 거죠. else로 넘어가서 return에 1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1과 1이 들어갔을 때 1을 리턴해 줘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을 리턴해 줘라. 이렇게 만들어 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함수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저 함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1과 1을 집어넣어 보면은 짠, 1이라는 출력값이 나왔죠. 다른 값을 넣어 볼까요? 0과 1을 해주면 0이 되죠. 0과 0을 해주면 0이 되죠. 1과 0을 해주면 0이 되죠. 자, 유일하게 결과값이 1이 되는 경우는 1과 1이라는 값을 넣었을 때만 1이라는 최종적인 결과값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된 거를 우리가 좀 확인을 했고요. 자, 수식을 그냥 여러분들 그냥 보시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만들어 놓은 거를 제가 가져다가 조금 붙여서 쓰겠습니다. 수식을 이렇게 좀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 그러면 y는 우리가 이전에 그냥 1차 함수를 사용을 하던 것처럼 그냥 y는 3x 플러스 2 이렇게 썼는데 이제는 그거보단 조금 여기에 맞게 좀 쓰려고 하는 거예요. y는이 아니라 w1 곱하기 x1 w2 곱하기 x2가 세타보다 작으면 뭐 이렇게 했었죠. 가 세타보다 크면 뭐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이 세타 대신에 그냥 b라는 값으로 바꿔주고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 b로 이렇게 넘겨준 다음에 w1 곱하기 x1 w2 곱하기 x2에다가 b를 더한 값이 0보다 작으면 결과는 0으로, 얘가 0보다 크면 결과는 1로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만들어 보자 라는 거죠. 자, 저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했었던 거 요거 그대로 그냥 쓰면 돼요. 그대로 쓰면 되는데 우선 복사를 해서 쓸게요. 복사를 해서 쓰는데 x1, x2가 가지고 오는 값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x라는 이 변수를 하나를 만들어서 np 어레이에서 x1, x2, x1과 x2 두 개의 값을 리스트로 받아서 어레이를 만들어서 x라는 변수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 w는 역시 np의 어레이라는 이 함수를 사용을 하고요. 이번엔 0.5와 0.5 두 개의 값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x는 x1, x2 두 개의 여기 입력값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입력값을 가지고 오는 거고요. w 역시도 w1과 w2 두 개의 값이죠. 그래서 두 개의 값에다 0.5라는 초기 값을 우선 집어 넣어 줬습니다. 자, 그다음 b는 0.7인데 오른쪽에 있던 게 왼쪽으로 넘어가니까 얘를